안녕하세요, 이비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초적인 운세 보기에 들어갈 건데요. 간단히 개념만 잡아보는 부분이니까 딱히 외우실 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왠지 인생이 같은 상황에 반복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 물론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왠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에 겪어본 것과 비슷한 속성의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를 비롯한 꽤 많은 점술들은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생겨난 거예요. 일단은 그 진위 여부는 미뤄두고 실제로 인생이 어떠한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조건이 중첩됐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어떤 요소들끼리 결합됐을 때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각각 사주의 절기학적인 부분이고, 여기가 통계학적인 부분입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이 사주를 통계학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주를 조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자연의 계절이 순환하듯이 사람의 운명도 순환할 거다, 이거를 바탕으로 한 절기학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는 합니다. 이 통계학적인 부분은 응용 암기 과목이니까 오늘은 이 부분은 제외하고 사주의 절기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행의 생극재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목화토금수, 둥글게 목, 화, 토, 금, 수. 둥글게 생이라고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다음 뾰족뾰족하게 극을 하는데 물이 불을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자, 그런데 오늘은 기준이 되는 오행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자주 쓰이는 게 목이니까 목을 기준으로 할게요. 가운데 기준이 되는 목이 있습니다. 생을 파란색으로 하면은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겠죠. 극을 빨간색으로 하면 목이 토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겠죠. 목과 목은 둘이 똑같습니다. 이때 얘에 대해서 얘를 똑같이 같은 나 자신이니까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성이라고 해요. 동등하니까 형제나 친구를 의미합니다. 화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목의 기운을 이쪽에 쏟게 되잖아요. 기를 설사처럼 지린다고 해서 설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내 기를 쏟아서 만드는 오행이니까 이거는 취미나 자식을 의미합니다. 토는 나의 손상 없이 내가 극하는 오행이잖아요. 이기기 쉬운 상대를 대하는 것이고, 이거는 재물을 의미한다고 해서 재성이라고 해요. 재물이나 성취를 의미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부인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애 운수 볼 때 재성을 많이 써요. 금은 나를 극하는 대상이고 내가 싫지만은 바꿀 수 없는 대상이라 이 경우에는 인내심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직장을 의미해서 관성이라고 해요. 당연히 직장이나 명예를 의미하고요. 여자의 경우 남편을 의미합니다. 수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고 나를 낳아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뜬금없이 도장 인자를 써가지고 인성이라고 해요. 동시에 도장 인자라서 서류나 시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목이 아니라 금이 왔다고 했을 경우 토가 생해주니까 얘가 인성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이가 자성, 얘가 설성이 돼서 수가 설성인 거고, 목이 재성, 화가 관성이 돼요. 나중에 다시 배우기는 할 텐데 당장에 점 보는데 써먹을 수 있게 기초적인 키워드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자신감이고요, 여기는 즐거움, 재성은 말 그대로 성취욕이고, 관성은 인내심, 인성은 결핍감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순환하면서 결핍감으로 무언가를 충족시킨 다음에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즐거운 무언가를 추구하고 시작했으면은 어떠한 성취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가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참고 버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 정리하자면은 무언가 결핍감이 생겨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채우다가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요. 자신감을 바탕으로 무언가 새로운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켠김의 왕까지 가듯이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자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결과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내를 발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을 순환하는 게 사주 명리학이 갖는 기본적인 순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실제로 점수를 보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우리가 처음 외웠을 때 이렇게 방위를 그려서 동쪽을 목이라고 했고 봄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서쪽을 금이라고 했고 가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북쪽은 수이고 겨울, 남쪽은 화이고 여름. 토는 일단 중앙에 중립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이처럼 각 오행은 토를 제외하고 모두 계절에 대입되는데 우리가 목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봄의 기운이 언제 제일 강하겠어요? 당연히 봄. 그래서 이때를 제일 잘 나간다고 해서 왕이라고 해요. 반대로 가을이 오면 봄하고 정반대 되잖아요. 그래서 봄의 기운이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절이라고 합니다. 자, 겨울을 생각해보죠. 겨울은 수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수가 목을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목 기운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이 겨울부터 목의 기운이 먼저 생겨났다고 해서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 기운은 겨울에 생겨나고 봄에 가장 왕하면서 여름이 오게 되면 화 기운에다가 목의 기운을 쏟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내 기운을 쏟기 시작하면서 점점 죽어가니까 여기를 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행이 사계절을 순환하는 동안에 생, 왕, 사, 절 이 네 가지 단계로 순환한다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죠. 화의 경우에도 방위를 그려보면 여름에 왕할 거고 겨울에 끊어지겠죠? 봄의 목 기운이 화를 생해주니까 여기가 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죽게 되겠죠. 어쨌거나 계절은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금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할 수는 있는데 가을에 왕하다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봄에 끊어지겠죠? 자, 그런데 화기운은 금을 녹이는데 금을 생해줄 토는 계절에 없고 이때가 생이 돼요. 그래서 금이라는 성향은 이 성향이 태어나기 위해서 막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극하고 쪼아대는 걸 통해서 먼저 생겨나기는 해요. 이러한 예외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겨울이 왔을 때 기운을 쏟기 시작해서 절제에 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수는 어떨까요? 똑같이 방위를 그려서 겨울에 왕할 거고 아마 생, 왕, 사, 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토가 문제입니다. 토가 왕한 계절이 없잖아요. 금은 기운을 빼는 설성이 되고 수는 극하는 재성이 되고 목은 토를 극하는 관성이 되는데 화는 토를 생해주는 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경우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생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를 생이라고 보자니까 내 기운을 쏟기 시작하는 이때 이 와중에 토의 기운이 세다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때 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가장 타당한 상황은 여기쯤에 대각선으로 선을 긋고 여기가 왕이고 여기쯤에 생, 여기가 사, 여기가 절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좀 더 틀을까 이쪽으로 조금 더 틀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때 토, 즉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토를 중심에 두고 두 가지의 경우 여기가 생, 왕, 사, 절 생, 왕, 사, 절 흙이라는 게 보통 농경사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곡식을 자라게 하거나 만물을 생육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토가 겨울에 무언가가 기운을 쏟고 있는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흙이 쓸만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봄쯤 되었을 때에 좀 쓸만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보니까 얘랑 둘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화와 토는 그 근본이 같다 라고 해서 화토동본의 개념이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는 현대에 쓰고 있는 명리학 기준이고요. 사주팔자가 나오기 이전에 자미주술을 비롯한 옛날 점술에서는 수토동본을 쓰기도 했어요. 물론 이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현대의 사주를 배울 거기 때문에 화와 토는 그 근본이 같다 라고 하는 화토동본을 기준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 우리가 팔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총 8개의 칸이 나오죠. 이때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금이라고 하면 가운데를 쪼개서 이쪽은 외부의 영역이고 이쪽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까먹었을까봐 여기에 표도 그려드릴게요. 자성, 설성, 재성, 관성, 인성.
얘는 자신감이랬고, 얘는 즐거움, 얘는 성취욕, 얘는 인내심, 얘를 결핍감. 자, 목의 경우에 방위를 그렸을 때 생, 왕, 사, 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들은 외부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글자잖아요. 즉, 이 목이라는 글자가 가장 왕해지는 때, 봄철이 왔을 때가 가장 자신감이 있고 외부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거꾸로 금이 왔을 경우에는 여기가 생, 여기가 왕, 사, 절이니까 개인 활동에 가장 주력할 때에는 바로 가을이 되는 거예요. 이 왕하다는 거는 계절상 자성이 들어온 거니까 자신감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외부 활동이 제일 잘 될 때가 목 기운이 왕한 봄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실제로 살면서 자신감이 넘쳐서 좋은 사람도 만나봤겠지만은 자신감이 너무 과도해서 별로 내키지 않은 사람들도 봤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여기가 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한 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봄을 만나서 그 기운이 더욱더 극강해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쳐 흐른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기가 다 금이라고 쳤을 경우에도 가을이 와서 그 기운이 세졌을 경우에 물론 이 사람은 비관적인 경향이나 그 고집이 엄청 강해져 있을 때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은 자기 개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점도 있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연애운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여자의 경우에는 관성이 연애운이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 계절에 해당하는 그 글자들, 봄이 오면은 목이고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이 자리가 나라고 했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성 혹은 재성에 해당하는 계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무렵에 연애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실제로 연애운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고백을 주로 받는 계절하고 자기가 고백을 주로 하는 계절이 거의 같아요. 항상 조금 디테일하게는 월 단위까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게 아까 두 번째 말했었던 통계학적인 부분 있잖아요. 조건이 중첩돼야 하는데 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매년 매해 커플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있을 뿐이지, 어떤 한 사람이 겪는 연애사는 대체로 같은 계절을 반복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걸 기록하고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시는 거죠. 물론 낼 통계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직장운 같은 걸로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든지 통계를 내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에 몰입하는 타이밍과 직장에 몰입하는 타이밍, 재물과 성취에 몰입할 타이밍하고 내 취미 즐기면서 지내는 타이밍,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활동하는데 주력하는 타이밍이 매 계절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 반복에 대한 통계 자료를 수천 년 동안 수만 명에게 어떠한 조건이 중첩되었을 때 특정한 사건이 나타나는지 이 만세력을 이용해서 정리해 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계절 단위로 해서 어떤 사건을 예상한다라는 거는 너무 그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절기학으로 그 기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조금 더 쪼개보는, 더 정밀하게 들어가는 수업으로 넘어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해오지 않아도 되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삶에 인상 깊고 속성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날짜들, 이걸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세요. 원래 자기 삶에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면, 이를테면 일기 같은 거를 쓰셨다던가 한다면 굳이 이런 사주를 몰라도 개인의 영역에 한해서는 운명을 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봐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만세력을 기준으로 계절을 쪼개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